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혜미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의 관망세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19일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0.24% 내린 2205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36% 오른 748포인트로 장을 종료를 했습니다. 한편 이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 최근 이 미국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발언과 관련해서 미국 내 16개 주가 소송을 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전거래일보다 0.03%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0.15%, 나스닥 지수도 0.19%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떨지,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상승폭이 굉장히 크네요. 1.16% 상승했고요. 2231포인트에 현재 지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빨간불로 지수가 가고 있는데요. 0.39% 올랐습니다. 75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양장시장 모두 오늘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오늘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179계약이라는 강한 매수세 시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현재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2,095계약으로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기관이 33억 원 현재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662억 원 물량들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82억 원 그리고 376억 원 현재 동반 매도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물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도 오늘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 이어서 또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272계약이라는 강한 매수세 시현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2,085계약 그리고 940계약 동반 매도세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부터 살펴보겠는데요. 현대 BNG스틸이 현재 19.35%로 19%대 초반에 상승폭을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14,300원 올랐고요. 88,700원의 현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BNG스틸은 지금 무보증 회사채가 A등급으로 안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는 이 소식과 함께 오늘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창입니다. 한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죠. 네, 14.16% 상승했습니다. 주당 405원 올랐고요. 3,26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창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블 CNC입니다. 에이블 CNC 현재 10.55%로 10%대 중반의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습니다.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주당 1,350원 오른 14,15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아시아나 IDT입니다. 네, 어제까지는 좋은 흐름 시현했다가 오늘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6.19% 하락하며 주당 1,050원 빠졌습니다. 15,85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부강약품입니다. 4거래 연속으로 현재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뇨 신약 이 후보 임상 이상의 결과가 중간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죠. 네, 급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1,300원 떨어진 22,95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평 리조트입니다. 남북 경협주로 역시 5.15%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550원 떨어진 11,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페이퍼 코리아 보겠습니다. 5.02% 하락했고요. 주당 51원 떨어진 964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닉 글로리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기대감에 오늘 좋은 흐름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152원 올랐고요. 661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셀리드입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이죠. 주당 11,350원, 25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현재가 55,100원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상신전자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주당 1,280원 올랐고요. 21% 중반의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7,21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패키지입니다. 한국패키지 어제까지 파란불로 거래되다가 오늘 상승 전환했는데요. 21% 후반에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475원 오른 2,71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HD프로입니다. VR 시장 진출 소식이 오늘 전해지면서 급락세 시현을 하고 있는데요. 7.12%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370원 떨어진 4,83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디입니다. 이디 어제까지 좋은 흐름 이어지다가 오늘 하락 전환했네요. 6.24%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27원 떨어진 406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이코젠까지 살펴보겠습니다. 5.3%로 5%대 초반의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2,000원 떨어진 37,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인 19일 주요 아시아 증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전장보다 0.1% 상승한 21,302엔의 장을 마쳤는데요.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 돌파구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0.05% 상승하며 지수 변동 크게 없었고요. 2,755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대만 가권지수 역시 0.07%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은 그래도 좀 상승폭이 큽니다. 0.85% 오르며 1%에 가까운 강세를 시현을 하고 있고요. 180포인트 오른 21,483포인트 현재 지수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상해 종합지수 0.05% 오르며 2,755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대만 가권지수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그래도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상승폭 굉장히 크네요. 1% 넘어섰습니다. 1.06% 상승하며 1,259포인트로 현재 지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슈인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두 가지 종목 한국전력과 현대중공업입니다. 먼저 한국전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공사와 공사 고객센터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 해법을 찾기 위해 대화를 재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공개 채용을 통한 선별 전환 또는 자회사 전적 이 두 가지 제안을 한 한국전력 측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현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노조 한국전력 고객센터 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자회사 설립 음모 분쇄를 위한 걸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걸기대회에서 한전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또 공공성 회복을 위한 외주 용역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이 지부에 따르면 한전은 2006년부터 상담 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한전 정규직에서 용역회사 직원이 된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이 용역업체가 바뀌는 2년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지난말 기준 이 전국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약 900명대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정규직 전환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 노사 이견이 큰 상태입니다. 한전 측은 공채를 실시하는 방법과 자회사를 설립해 전적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를 했지만 지부가 거부를 하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지부 관계자는 공채를 하면 직원 중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자회사 방식에 대해서도 전체 상담사들이 고용이 승계되는지 여부와 또 근로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한전 측이 아무런 구상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지부는 지난달 9일부터 시작한 한전 규탄 걸기대회를 다음 달 9일까지 주말마다 열 방침입니다. 한전 측은 지부가 대화를 중단하고 거리로 나서자 최근 다시 교섭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정규직 전환 방식 해법을 놓고 원청과 간접 고용 비정규직 상담사들이 마주 앉을 전망인데 곽현희 위원장은 간접 고용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상담사들은 최저 임금을 받으며 한전을 위해 희생을 감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전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 거듭나기 위해 고객센터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지부 조합원들은 결의대회 후 청와대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20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인 종목이 한국전력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1.67% 상승하면서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550원 올랐고요. 33,55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이슈엔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으로 최종 결정된 가운데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물적 분할 후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물적 분할의 경우 주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네, 현대중공업 지주가 현대중공업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만큼 무려 없이 물적 분할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현대중공업 지분을 약 9%가량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어떤 표결을 할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KDB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보자로 현대중공업을 최종 낙점을 했는데요. 삼성중공업이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자연스럽게 현대중공업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3월 8일에 예정된 이사회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된 사항을 최종 의결하고 또 추가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물적 분할을 통해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합작법인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런데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 성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주총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 지분 8.93%를 보유한 주요주 중에 한 가운데 있는데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예고하고 나선 만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어떻게 판단할지 금융투자업계 측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세우고 있습니다. 향후 다른 기업의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어떻게 바라볼지 꽤 흥미로운 관심사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주주가치 훼손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찬성 혹은 중립 의견을 던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인 종목인 현대중공업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0.78%로 1%에 가까운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1,000원 올랐고요. 12만 9천 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인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 한창인데요. 한창이 이틀 연속으로 현재 강세를 시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강원도와 함께 평화크루즈 사업이 부각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창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14%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465원 올랐고요. 3,275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창은 지난해 6월 26일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또 위플러스 자산운용과 함께 평화크루즈와 한동해권 해상 교역망 구축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3자는 첫 단계로 평화크루즈와 한국과 러시아, 또 중국과 일본을 잇는 이 평화크루즈 페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북 교역에 개시되는 시점에는 속초와 나진을 연결하는 이 크루즈 페리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는 강원도 속초를 모항으로 하는 만큼 이 5만 톤에서 8만 톤급의 국적 크루즈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최승한 한창 대표 이사는 내부의 비전과 강원도 북방 항로 개설을 통한 이 한동해권 경제벨트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가 만났기 때문에 전례 없었던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어 북한의 항구 개방이 되는 시점에는 진정한 의미의 환동해권 교역망을 조속히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추진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가진 종교 지도자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비오웍스입니다. 대신증권은 오늘 비오웍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안정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이 시각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오웍스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6.38% 상승했습니다. 주당 2,115원 올랐고요. 35,8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예상대로 지난해는 2017년부터 이어진 세계 디텍터 산업의 단가 인하 영향으로 수익성이 훼손이 됐지만 매출은 견조하게 성장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올해는 단가 인하 일단락 및 치과용 동영상 디텍터 판매 확대에 따른 유의미한 실적 회복이 전망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비오웍스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18% 증가한 376억 원, 영업이익은 4% 증가한 71억 원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연구원은 이는 당사 추정치를 각각 6% 그리고 13%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성장을 견인한 사업부는 중국과 신흥국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산업용 카메라와 또 기타 부문에서 포함된 치과용 동영상 디텍터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